여러분의 투자의 시각을 바꿔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식투시경 시즌 10번째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박현정입니다. 저희 주식투시경에서는요, 오늘 시간 대한민국 주식교육 1타 강사 한영석 대표님 모시고 이 불안한 시장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는데요. 그 전에 앞서서 저희 오늘 마감 시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살펴보시면요. 코스피와 코스닥, 희비가 엇갈린 모습이었습니다. 코스피는 대형 반도체주들의 약세로 극복을 못한 모습 보였고요. 이 장중에 8,500선까지 터치하기도 했지만 결국에는 8,400선 턱 밑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결국에는 약보합으로 마감하는 모습 보여주었고요. 이 코스닥은 장 개장 직후부터 강세를 보여주었죠. 오늘 8%대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매수 사이드카까지 발동되기도 했는데요. 오늘 920선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코스피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급 동향 살펴보시면요. 개인과 기관은 담아내는 모습이고 또 외국인은 7조 7,332억 원 덜어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코스닥은 외국인과 기관이 받쳐주면서 코스닥을 계속 사들이는 모습 보였고요. 개인은 5천억 원대 팔아내는 모습 보였습니다. 이렇게 다른 동향도 보여주었는데요. 오늘 종목 브리핑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SK하이닉스, 미국 나스닥 간다라고 잡아보았습니다. 지난주 수요일이죠. SK하이닉스가 중요한 이사회를 통해서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바로 이 자사주를 신규 발행하면서 미국 나스닥에 상장한다는 소식을 알렸는데요. 새로 만드는 주식은 총 1,779만 주로 SK하이닉스 전체 주식의 2.5%의 물량이라고 합니다. 이는 다음 달 10일에 상장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자세히 들여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상장하는 방식, 이번에 대해서는 ADR에 대해서 조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미국에 상장하는 방식이 조금은 독특한데요. ADR이라는 방식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ADR이 과연 무엇일까요? ADR은 우리말로 주식 예탁 증서라는 말입니다. 우리나라 회사가 미국 주식시장에 주식을 상장하려면 조금 절차가 까다롭고 복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ADR이라는 절차를 사용하는데요. ADR은 우리의 주식을 미국의 안전한 은행에 먼저 맡기는 겁니다. 그럼 그 은행이 주식 대신 일종의 교환권을 발행해 주게 되는데요. 이 미국 투자자들은 이 교환권을 통해서 이 시장에서 편리하게 사고 파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만의 TSMC도 이런 글로벌 기업도 이 같은 ADR 방식을 사용한다고 하는데요. ADR 발행을 통해서 이 투자 자금을 확보하면서 다른 것에도 또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어디에 사용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살펴보실 부분은 그렇다면 ADR, 이를 미국에 왜 상장하는지 이것이 굉장히 궁금하실 텐데요. 바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경쟁사 마이크론 대비 SK하이닉스는 연간 영업이익과 또 HBM 시장 점유율이 굉장히 높은데요. 하지만 이에 비해 PER, 주가 수익 비율은 낮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전형적인 코리안 디스카운트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저평가된 SK하이닉스, 나스닥에 상장될 경우에는 결국에는 제대로 된 평가가 받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나스닥에 상장하게 되면요, 이 신규 주가를 발행함으로써 자금 조달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SK하이닉스는 용인의 반도체 클러스터를 건설할 것이라는 이 계획을 발표를 하기도 했죠. 총 투자 규모가 600조 원에 달한다고 하는데 이 미국 상장을 통해서 10조 원에서 15조 원까지 자금을 조달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신주 발행한 전체 주식의 약 2.5%를 발행하면서 반도체 클러스터에도 자금 조달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또한 글로벌 빅테크 기업과의 주식 수합도 가능해지겠죠. 엔비디아와 구글 그리고 테슬라 등 빅테크와 주식을 맞교환할 수 있게 되면서 결국에는 전략적 파트너십도 강화하게 되고요. 이 기업 가치 상승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나스닥에 상장하는 이유, 코리안 디스카운트도 해소되고 투자 자금도 조달하는
네, 모습인데요. 그렇다면 이렇게 나스닥 시장에 조달하게 될 경우 과연 얼마만큼의 규모를 벌어들이게 될까요? 뉴스에서는 45조 원이라는 금액을 말하고 있습니다. 네, 신주 발행수가 1779만 주를 발행한다고 하고요. 이 뉴스에서는 45조 원 정도를 말을 했는데요. 하지만 이거는 정확한 금액이 아닙니다. 이 45조 원은 오늘 주가를 기준으로 계산한 것으로 이 최대 예상치일 뿐 아직 확정된 금액은 아닌 건데요. 이 45조 원 들어온다고 하면 과연 어디에 쓰일까요? 어디에 쓰이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건설하는 데 사용되고요. 또 청주에 패키지 공장을 건설한다고 하죠. 이 청주의 반도체 패키징 공장 건설에도 사용되게 됩니다. 또한 새로운 반도체 장비들을 들여오는데 이 자금이 사용된다고 하는데요. 이 경쟁사들을 제치고 확실한 1등 자리를 굳히기 위해서 이 공장을 짓는 비자금으로 쓰이게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도인 쓰임새까지 살펴보셨고요. 이렇게 SK하이닉스가 나스닥에 상장되는 것, 과연 우리에게 호재일까, 악재일까가 가장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물론 긍정적인 면도 굉장히 많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되면서 이 반도체를 제일 잘 만드는데도 한국 기업이라는 이유만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제값을 못하고 있었죠. 하지만 이렇게 나스닥에 상장될 경우에는 이 부분이 해상되면서 이 미국의 큰 손들의 돈들이 쉽게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우리 기업의 가치가 제대로 평가받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점은요. 이 과거의 아픈 사례도 있다는 겁니다. 지금으로부터 22년 전이죠. 2004년 LG 디스플레이도 미국 시장에 상장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당시 어마어마한 돈을 모으는 데에는 성공을 했지만 전 세계 디스플레이 업황이 나빠지면서 주가는 오랫동안 힘을 쓰지 못했는데요. 이러한 사례도 꼭 기억을 하면서 이 완전한 호재보다는 우리가 적극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봐야겠습니다. 결국에는 핵심 포인트를 짚어보면서 여러분들도 짚어볼 부분들을 살펴보셔야겠죠. 네. 또한 글로벌 기관의 수급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리고 지수의 편입 가능성 및 패시브 자금이 유입이 되고 있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살펴보셔야겠고요. 또 HBM 경쟁력 및 실적 성장이 계속될 것이냐 하는 여부도 여러분들이 계속 살펴보셔야겠습니다. 또한 주주 환원 정책의 확대 여부도 계속적으로 지켜보셔야겠는데요. 이렇게 미국의 나스닥 상장이 하는 것들이 이 주가 상승을 모두 보장해주는 만능치 특히는 아니라는 점 꼭 유념하셔야겠습니다. 이 미국에 넘어간 물량이 다시 한국 시장으로 흘러 들어와서 단기적으로 우리 주가를 누르는 부작용도 있을 것이란 예측도 있는 만큼 여러분께서는 이 상장 초기 전후로 주가가 일시적으로 출렁이거나 또 흔들릴 때 너무 불안해하시기보다는 SK하이닉스의 진짜 기술력과 반도체 시장의 흐름을 냉정하게 지켜보시면서 길게 내다보시는 지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종목 브리핑에서는 이렇게 SK하이닉스가 미국 나스닥에 상장된다는 이러한 소식 전해드렸고요. 이러한 소식이 과연 어떻게 발현될지에 대해서도 살펴보셨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는 수익날개의 한영석 대표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그 전에 한영석 대표님과 함께하는 방법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 하단에 나가 있고 있는 자막을 통해서 함께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수익날개 한영석 대표님의 커뮤니티 방에 입장하실 수가 있는 건데요. 입장하시면 이 장중에 한영석 대표님의 이 시황의 흐름도 짚어보실 수가 있으며 오늘 교육해드리는 교육자료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야간 21시에 매일같이 온라인 방송을 해드리고 있죠. 이 방송에 오시면 또 다음 날 장에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기술적으로 전략적으로는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방송 시작할 때부터 빠르게 하단 자막 통해서 한영석 대표님과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한영석 대표님과 함께하는 방법 화면을 통해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큰 화면을 통해서 한영석 대표님과 함께하는 방법 보고 오셨고요. 지금부터는 실제로 대한민국 주식교육 일타 강사 수익날개 한영석 대표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또 장세가 양시장이 좀 분위기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코스닥은 좀 많이 올랐는데 그렇죠. 코스피는 또 아직까지 보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대요. 지금까지 있었던 흐름과 좀 약간 좀 정반대의 흐름이 좀 나왔어요. 네. 기존에는 이제 막 코스피 시장이 많이 오르고 이제 코스닥이 계속 그 자기 자리를 못 잡고 상당히 좀 고전을 했는데 오늘은 이제 상대적으로 또 코스피 시장이 좀 많이 이제 약한 흐름이 좀 나오면서 또 코스닥 시장은 또 8%대 강세까지 치솟는 그런 이제 결과가 만들어졌죠. 어찌 보면은 지금 이제 저희가 6월달 이제 지난 금요일 그 이제 전체적인 어떤 글로벌 펀드에 대한 어떤 리밸런싱 이후에 실질적으로 이제 아직까지 고점에서 좀 차익 실현에 대한 물량들이 코스피 시장에는 아직까지는 조금 남아 있는 그런 흐름이고요. 아무래도 이제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너무 저점까지 많이 밀려 있었던 이 흐름이 또 강하게 또 이제 반등이 또 되면서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 눌려 있었던 너무 소외되어 있었던 종목들의 움직임이 좀 연출되는 흐름이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사실 이 흐름이 연속적으로 좀 이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제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국인들이 오늘 7조 원 이상의 어떤 매도를 통해서 또 시장을 또 빠져나갔고 또 그 흐름을 또 기관과 개인 투자자들이 또 이제 잘 어떻게 하방의 압력, 하단의 저점을 잘 유지를 해주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자, 그렇지만은 이 흐름이 이제 전체적인 추세 방향을 타고 넘어가서 전반적으로 시장의 어떤 활력까지 넘어갈 수 있는 그런 흐름이 연결이 돼야 될지 한번 저희가 기술적으로도 한번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이제 기술적 차트의 흐름에서 이제 놓고 보시면은 실질적으로 이제 전체 코스피 일봉 차트 같은 경우에는 바닥 저점을 지금 잘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전일 지난 화요일이죠. 지난주 화요일에 어떤 그 검은 화요일의 그 강한 그림자를 사실 그래도 잘 좀 이렇게 바닥 저점을 지켜주는 그런 흐름이고요. 저점이 높여 올라오면서 사실 고점도 낮아지는 그런 가운데 어떻게 보면 지금 방향성을 지금 탐색하고 있는 그 중간의 기로에 딱 서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물론 오늘 이제 저점의 흐름에서 상당히 좀 고전을 하는 모습 장 초반에 보이기는 했습니다. 하지만은 아랫꼬리를 달고 되돌리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빨간 양봉의 흐름으로 일단 시장을 마감을 했고요. 물론 이 위에 이제 5MA와 20MA까지 강하게 돌파하는 흐름까지는 나오지는 못한 부분이 사실 좀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좀 아쉬운 부분은 좀 있습니다. 하지만은 어쨌든 저점에 대한 확인이 일단 먼저 되었다는 부분, 그렇기 때문에 이 저점의 흐름이 어느 정도 잘 유지가 되면서 또 방향에 대한 어떤 추세의 흐름이 좀 더 탄력을 받는다고 한다면 고점 상단 9,000포인트의 흐름은 또 저희가 또 무난하게 또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도 사실 저점 이탈 이후에 상당히 좀 걱정을 많이 했어요. 하방에 지난 금요일 날 이렇게 저점이 강하게 이탈되는 그런 흐름이 나오면서 이렇게 흘러가 버리면 사실 어떻게 보면 시장에 대한 왜곡이 좀 더 깊어질 것인데라고 우려를 했지만은 오늘 또 강한 상승이 나오면서 그래도 바닥의 어떤 흐름을 저점을 다시 한번 다져주는 그런 기술적인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이제 5MA와 20MA의 이 이격이 지금 벌어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이격의 좁힘의 그 과정은 좀 더 있을 것 같고요. 코스닥 시장에서의 어떤 상승의 흐름은 조금 더 우리가 이제 연결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평선에서의 이 지금 저항이 이전에도 계속 있었다라는 부분이죠. 20MA의 저항이 계속 있었던 만큼 사실 올라가는 지금 이 900포인트 기준에서의 이평선, 그러니까 20A의 저항이 어떻게 또 만들어지는지 또 그것도 여러분들이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눌 내용 중에 제가 또 이제 이평선에 대한 해석 부분 어떻게 또 갖고 가야 되는지도 준비를 했으니까 사실 여러분들이 이 방송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매매에 대한 기준점들 조금씩 하나씩 잡아가시면 참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주식 매매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기준이거든요. 뭐 늘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시장에 가서 과일이나 야채를 고를 때도 어떤 게 더 싱싱하고 어떤 게 더 당도가 높고 이렇게 저희가 골라가는 그런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준들을 여러분들이 이 주식시장 안에서도 가지고 계시다고 한다면은 상당히 좀 더 안정적이고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를 지켜가실 수 있는 그런 매매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한테 많은 기준점들에 대해서 같이 또 설명을 드릴 예정이니까 방송 끝까지 함께 하시고 또 오늘 방송에서 또 못다한 이야기는 21시에 또 여러분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더 보다 구체적인 어떤 깊은 이야기를 또 같이 나눌 예정이니까 같이 커뮤니티에 참여하셔서 라이브 방송과 그다음에 또 장중에 이어지는 여러 또 교육의 포인트들을 같이 공유하시면서 매매의 기준들 만들어 가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 한영석 대표님의 시황 분석 자세히 들어보셨습니다. 이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바닥을 딛고 상승했다. 이 방향에 대해 추세가 탄력을 받을지 조금 더 지켜봐야겠다 말씀을 주셨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이 저점 이탈한 이후에 추세선의 이격이 벌어진 상황이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이평선의 저항도 계속적으로 지켜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한영석 대표님과 함께 하시면 알 수 없는 이 주식 시장에서 이 차트와 또 이러한 추세선, 이러한 캔들을 통해서 정확하게 분석하는 방법 배워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흔들리는 시장 속에서 저희는 흔들리면 안 되겠죠. 흔들리지 않는 방법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단 자막을 통해서 입장하시면 이 수익나게 한영석 대표님의 무료 커뮤니티 방 입장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무료 커뮤니티 방에서 저희 매일같이 야간 21시에 진행하는 온라인 방송 들어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내일장을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정확하게 전략 공유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빠르게 하단 자막 통해서 입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이 수익나게 한영석 대표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어떠한 것들을 또 물어볼지 제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 네. 네, 저희 오늘은 또 네. 코스닥이 강하게 상승하는 흐름 네, 보여주었습니다. 양시장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좀 보이는데요. 네. 이런 시장 속에서 제 계좌만 좀 파란 것 같아요. 네. 네, 이렇게 좀 업종 순환매와 좀 관련이 있을까요? 방향을 좀 잘 쫓아야죠. 그러니까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그 파도가 칠 때 우리가 같은 방향으로 수영하는 거하고 파도가 네. 부는 역방향으로 수영하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시장에서도 이 흐름을 쫓아가는 거는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고요. 네. 아무래도 이제 주가가 상승을 한다라는 거는 뭔가 강한 힘이 올라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순환매가 잘 이루어지는 시장에 여러분들이 같이 참여하시면 되게 좋겠죠. 네. 왜 사실 우리가 이제 이 자금이라는 거는 주식 시장에서 어떤 뭐 거래 대금과 같은 이런 자금은 어떤 한 곳에만 머물러 있지 않아요. 업종은 계속 우리가 이제 흐름 때문에 이 방향성을 여러분들이 좀 잘 보셔야 되는데 뭐 전체 우리가 시황이라는 것이 뭐 지금은 뭐 반도체에 많은 거래 대금이 묶여 있고 하지만 사실 그런 것들이 이제 추후에는 뭐 소부장이라든지 여러 이제 성장주라든지 다양한 섹터로도 계속 이제 움직일 수가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제가 지금 화면에 갖고 있는 이 순서대로 움직이는 건 아니지만 저희가 한 곳에만 머물러 있지 않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흐름을 좀 잘 쫓아가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예를 들면 이제 오늘 제가 하나의 팁을 하나 드리면은요.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상당히 좀 눈에 띄는 종목이 하나 있었어요. 코스닥에서요? 네. 어떤 종목이 종목이죠? 있었을까요? 오늘 에코프로가 상당히 강한 흐름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어마어마한 네. 저점에서 강한 양대 장봉을 뽑으면서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이제 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야 이제부터 반등이냐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는 있지만 네. 이게 바닥 저점에서 살짝 이렇게 또 들어올리는 기준이기 때문에 야, 이 흐름이 계속 갈까? 이게 그냥 일시적 반등 아닌가? 이런 생각 때문에 이렇게 지켜보시다가 며칠 지켜보지 하는데 이제 만약에 얘가 이제 계속 올라간단 말이에요. 네. 그럼 어떻겠어요? 따라 붙지 않을까요? 따라 붙게 될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네. 사실 저희가 보면은 처음에는 이제 의심을 하죠. 의심을 하다가 이제 놓쳐버리는 거예요. 네.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확인이 됐을 때 따라 붙으려고 하면은 어떻게 돼요? 고점이 되겠죠. 그렇죠. 그렇죠.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어떤 종목들을 네. 보셨을 때
우리가 이 순환매장에서 어떤 거래 대금이 어떻게 지금 형성이 되고 있고 특히 대장주나 이런 종목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구별할 수 있으면 너무나 어떤 그 방향성을 잡아가는 게 상당히 좀 좋지 않을까 그런 네.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그러면 네. 그럼 지금 이러한 그런 오늘 같은 네. 2차 전지의 뭐 에코프로의 강한 상승이라고 네. 하셨는데 이런 에코프로의 상승이 정말 강한 업종이라서 이렇게 오른 건지 이게 진짜인지 단기적인 상승인지 구분하는 방법이 좀 그쵸. 있을까요? 그럼 뭐냐면 이제 시장에 딱 참여하시는 분들은 얘가 갑자기 왜 오를까? 이렇게 볼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이제 저희가 코스피 시장의 대형 종목들을 보면은 일단 어찌됐든 자금이 지금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도 이 순환매에 대한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미 자금이 이제 반도체에 집중되어 있던 이 자금들이 움직이고 있어요. 예. 그러면 이제 뭐 코스피 시장에서는 이게 뭐 소부장으로 확산이 될 것인지 뭐 네. 여러 가지의 어떤 네. 자금의 이동이 이제 가시화되고 있는데 이 자금이 이동되는 거를 저희가 그 돈을 쫓아다니면서 다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것들이 어디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냐면은 거래 대금의 어떤 상위 종목들을 보면은 네. 불현듯 등장하는 종목들이 있다라는 거죠. 오. 자, 그러면은 그 종목들의 어떤 섹터들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딱 조합을 해보시면 아 지금 이쪽 섹터에 이런 어떤 종목군에 지금 돈이 모이고 있구나 이런 걸 보실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그 중에서 가장 힘이 있는 좋은 종목들을 잘 선별하시면은 좋은 또 수익을 만들어 나가실 수 있는 기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거래 대금뿐만 아니라 좀 봐야 되는 것들이 좀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계속 말씀드렸던 것 중에 이제 강한 업종을 좀 네. 찾으셔야 되는 거죠. 네. 근데 여러분들 보시면 어떻습니까? 막 시장이 막 무너져요. 그러면은 계좌 보기도 싫죠. 그렇죠. 무섭습니다. 네, 그냥 아주 네. 꼴도 보기 싫어요. 그러면은 닫아버리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네. 아, 언젠간 올라가겠지 뭐 하면서 이렇게 좀 등해시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여러분들이 진짜 강한 종목은 어디에서 찾으셔야 되냐면 지수가 하락이 됐을 때 그때 여러분들이 강한 종목을 찾으실 수가 있어요. 하락할 때도 강한 종목을 찾을 그렇죠.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네. 일단 이제 지수가 하락을 하는데 시장은 하락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네. 바닥으로 이렇게 계속 흘러내리고 있는데 지수는 흘러내는데 어떤 종목은 이렇게 강한 흐름을 가지고 그 시장의 흐름보다 상당히 높은 상승률을 유지를 하고 있고 네. 그러면서 얘가 그냥 단순히 위에서만 버티는 게 아니라 강한 거래 대금까지 밑에서 아래에서 이렇게 수반이 되면서 올라온다고 한다면 네. 이 시장의 견고한 흐름이 이 종목에서 눈에 띄는 거죠. 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불장, 많은 종목들이 다 올라가는 그런 시장에서 아 얘가 진짜 힘이 세서 오르는 건지 아니면은 진짜 어떤 개별 종목의 어떤 그 시장의 분위기 속에서 그냥 같이 오르는 건지 구분을 할 수가 없잖아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강한 조정을 받는 날, 특히 뭐 지난 금요일 같은 경우에도 강한 조정을 받을 때 어떤 종목군들이 어떤 섹터의 종목들이 시장에서 무너지지 않고 잘 유지하고 있었느냐. 그 얘기는 결국 뭐예요? 시장이 하락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 섹터의 그 주요 종목들에는 지금 거래 대금이 모이고 있다라는 거죠. 네. 그러면서 그 거래 대금의 모임 속에서 모이는 섹터와 종목들 중심에서 여러분들이 다음 순환매의 어떤 흐름들을 지속적으로 살펴보시면은 확인이 가능하시다라는 거. 그래서 이런 업종 등락률, 거래 대금, 그다음에 소위 말하는 대장주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이런 흐름들을 여러분들이 같이 체크해 보시면 아마 네. 종목이나 어떤 매매에 대한 기준점 잡으시는데 아주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봅니다. 네, 이렇게 오히려 지수가 하락할 때 네. 강한 업종을 좀 들여다보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죠. 이렇게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다음 얘기로 좀 넘어가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이 같은 업종 안에서도 네네. 대표님께서는 또 대장주와 후발주자를 네네. 또 구분해야 된다 이렇게 네네.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왜 그렇게 중요한 건가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저희가 요 대장주하고 이 후발주에 대한 기준을 여러분들이 좀 잘 보셔야 돼요. 네. 뭐냐면은 뭐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제 뭐 삼성전자 같은 SK 하이닉스와 같은 반도체의 어떤 그 대장주가 이제 막 이렇게 살아 움직인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이미 사고 싶어도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들어요? 너무 올랐기 때문에. 빠질까봐. 네, 너무 올랐기 편입하는 게 때문에. 어렵고. 그렇죠. 들어가는 게 쉽지 않아요. 네. 예, 어떻게 보면 저희 같은 전문가들도 이미 대장주가 갑자기 막 급등해서 올랐을 때, 아, 그거를 지금 바로 따라 붙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좀 든단 말이죠. 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 업종은 지금 화랑인 거죠. 네. 그
그러면은 이 대장주가 그 업종에서 화랑인데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또 이제 아직까지 오르지 못한 같은 섹터의 종목군들이 있어요. 네. 그러면은 이제 거기 눈길이 싹 가죠. 그렇죠. 그런데 사실 또 그것도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됩니다. 후발주 같은 경우에 주식이 오르지 않은 거는 또 오르지 않은 또 이유가 있을 수가 있어요. 오, 네. 그러니까 주식이 오르지 않았다고 해갖고 이 같은 섹터에서 얘가 아직 덜 올랐네. 그래서 네. 무조건 또 매수를 하는 것도 옳지는 않습니다. 근데 하지만 네. 이 대장주가 이제 상당히 이제 진입을 하고 나서 거기에 거래 대금이 이제 막 붙으면서 어떤 시장의 그 어떤 흐름을 좀 섹터를 이끌어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네. 사실 대장주로서의 어떤 기본적인 어떤 인정을 받을 수가 있죠. 자, 그런데 후발주를 여러분들이 체크를 할 때는 요 세 가지는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첫 번째는 뭐냐면 그 대장주가 무너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네. 이게 내가 들어가려고 했는데 대장주가 많이 올라가서 그 대체 종목으로 내가 B라는 종목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대장주가 이제 조정을 받기 시작하면서 이제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하는 그런 연출이 된단 말이에요. 네. 자,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섹터 전체에 대한 어떤 분위기가 사실 그렇게 쉽지 않아지는 좀 식어가는 그런 분위기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자, 그런 가운데 여러분들이 후발주에서 뭔가 아직까지 오르지 못한 그런 종목들을 잘못 편입을 하시다가는 같이 또 하락의 길을 또 가실 수도 있고요. 후발주를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더라도 중요한 건 뭐냐면 일단 거래대금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싸다고 해서 중요한 게 아니라 싸지만은 그래도 거기에 지금 거래대금이 들어오면서 수급이 같이 형성되고 있는지를 꼭 보셔야 되고요.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종가상의 기준에서 그 하단에 넘지 못했던, 그냥 상단에 넘지 못했던 정고점을 강하게 돌파했는가. 자, 그런 부분들 중에서 단 한 가지라도 여러분들이 뭔가 좀 의심쩍고 확신이 없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조금 진입하시는 거를 한번 보류를 해보시고 좀 심사숙고하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네, 이 대장주를 놓쳤으니 후발주라도 하는 네. 그런 시청자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후발주를 매수하기 전에 꼭 체크해야 될 세 가지 네, 이렇게 네. 대표님께서 짚어주셨고요. 다음 질문도 한번 드려볼게요. 다음 질문 드려보자면 이게 업종별 순환에도 또 초입 또 중반 그리고 후반에 이런 단계적인 부분이 있다고 또 대표님이 말씀을 주셨거든요. 이렇게 구분하는 게 왜 중요할까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초반에 들어간다라는 거는 일단 이제 섹터의 움직임의 순환이 이제 막 움직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네. 많은 분들께서 이거를 완전히 확신을 갖고 들어가실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좀 네. 의심을 많이 하시죠. 네. 자, 그렇기 때문에 그 섹터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어떤 대장주의 움직임을 보시면 되는데 이때는 뭐냐면요. 뉴스도 없어요. 네. 갑자기 왜 이렇게 막 주가가 올라오는지 그 뉴스도 없는 상황에서 막 주가만 막 이렇게 상승을 한단 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초입에는 상당히 의심을 좀 많이 하시는 그런 부분이긴 하지만 이 중반 정도 들어가면 뭐가 나오기 시작하냐면 이제 각종 이제 증권사의 레포트부터 해서 여러 가지 이제 컨센서스부터 해서 다양한 이제 종목들이 나온단 말이죠. 네. 그러면은 이제 거기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한번 주가가 뻗어 나갔다가 다시 한번 살짝 눌림이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눌림이 어떤 조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다시 한번 또 재진입의 어떤 재상승의 기운을 또 보면서 우리가 또 편입의 기준을 좀 잡을 수도 있지만 이게 만약에 이제 후반부로 갔을 때 고점까지 갔을 때는 완전히 이제 흥분 상태가 되어 버리거든요. 그러면은 이 고점에서 완전히 흥분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잘못 편입을 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또 여러분들의 어떤 또 계좌가 또 상당히 또 손실로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고점 부분, 그러니까는 주가의 어떤 방향성이 결정이 되는 초입과 중반부와 고점에 대한 구분을 여러분들이 일단 좀 하셔서 실질적으로 이 주가가 또 이 섹터의 어떤 흐름이 지금 초입인지 아니면 중반부인지 고점인지 여러분들이 좀 잘 체크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초입 같은 경우에는 조금 신뢰성에 대한 어떤 의심은 들지만 그래도 방향성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그 종목에 대한 여러분들의 어떤 확신이 있으시다고 한다면 분할 매수를 통해서 조금씩 접근이 가능하신 부분인 거고, 또 중반부라면은 이미 바닥에서 이미 상승한 흐름이기 때문에 그 흐름에서 적절한 어떤 조정, 눌림목 구간을 여러분들이 잘 체크를 하시면서 다음 후반부의 어떤 재상승 기간 안에서 여러분들이 수익을 좀 더 만들어 가시면 좋죠. 다만 이제 후반부에 진입을 하셨다. 그랬을 때는 윗꼬리가 달리거나 거래 대금이 강하게 터지면서 어떻게 보면은 위쪽에서
많은 어떤 그 매물의 어떤 그 흐름이 차익 실현의 흐름이 보인다고 한다면 좀 네. 경계하시면서 접근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대표님께서 이렇게 어떤 종목이 좋다, 어떤 업종이 좋다라고 해서 바로 따라 붙는 것보다는 이 종목에 대해서 뭐 초반, 중반, 후반으로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거기에 대한 전략에 따라서 대처하는 것이 좋다. 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맞는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도 한번 드려보면요. 업종 순환이 또 금리나 환율 같은 이 거십 지표와도 또 연결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말씀 주실까요?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이제 업종이 다 이제 다양하잖아요.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거시경제 지표에 따라서 뭐 금리가 인상이 된다, 인하가 된다, 뭐 그런 경우에 우리가 이제 이 시장에 대한 어떤 섹터에 대한 다양한 변화가 생길 수가 있겠죠. 자, 네. 그러면은 지금 뭐 금리 인하가 된다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이제 성장주 중심의 어떤 그 업종들이 상당히 좀 각광을 좀 받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금리가 이제 고점이 계속 유지가 된다 그러면은 뭐 금융주나 아니면 여러 배당주들, 그 다음에 이제 원화가 이제 막 약세가 되고 환율이 상승되는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반도체 자동차들이 그래도 실적 모멘텀에 플러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원화에 대한 달러에 대한 어떤 그 흐름들이 또 강하게 또 수급이 연결이 될 수가 있는 부분. 뭐 유가가 우리가 올라간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정유나 에너지주에 대한 움직임 이렇게 나타난다.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거는 그렇다고 해서 꼭 공식처럼 움직이는 거는 아니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이제 여러분들한테 그냥 하나의 예시로 저희가 제시를 해드리는 거고, 그만큼 여러분들이 시장에서 매매를 하실 때는 종목만 보시는 분들이 일단 많으시고요. 또 종목보다도 또 조금 더 넓게 보시면은 이제 섹터의 흐름까지 보시는데, 이 섹터의 흐름이 이 시장 경제의 어떤 실물 지표를 또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는 부분이거든요.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시장 지표의 어떤 거시적인 어떤 지표로 여러분들이 꼭 같이 확인을 하시면서 이 흐름의 어떤 섹터의 연결이 조금 더 유리해질 수 있고 좀 더 외국인들의 아니면 기관 투자자들의 수급이 좀 더 이렇게 모일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을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면서 그 섹터의 범위 안에 또 대장주나 아니면 그 다음에 또 상승 가능한 종목군들을 찾으신다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에서 어떻게 매수를 해야 될지 막 고민하시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사실 이 이야기가 업종 순환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또 같이 확인하실 수 있는 그런 어떤 종목의 기준점도 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전체 그냥 종목 하나에만 너무 이렇게 협소하게 이렇게 보시지 마시고 좀 시장을 좀 폭넓게 보실 수 있는 그런 눈이 있다라고 한다면 조금 더 좋은 그런 어떤 종목을 또 고르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업종별 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살펴봐야 되는지 또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러면 대표님, 이건 또 실제로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관심 종목 정리부터 또 네. 매매나 그리고 끝물 신호 복귀까지 실전에서 좀 쓰는 방법들 좀 정리를 해주신다면요? 일단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제 종목 매매를 하실 때는 그냥 막 매수매도만 하시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제가 네. 이제 뭐 장 보는 거에 대한 예를 좀 많이 드는데 사실 어찌 보면은 지금 그 관심 종목이라든지 아니면은 이런 매매에 관한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이제 장을 보러 갔을 때도 보면은 그냥 뭐 이렇게 시장에 가서 막 이렇게 장을 보시는 게 아니라 오늘 뭘 사야지 뭐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다 이렇게 리스트를 이렇게 체크해 놓고 들어가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최소한 어떤 종목을 우리가 매수를 하기 전에는 그냥 오늘 딱 이 종목 처음 봤는데 뭔가 막 강하게 움직이고 있으니까는 빨리 뭔가 얘를 사야 되겠다 해서 그냥 덥석 사시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어떤 섹터에서 어떤 흐름의 종목들을 조금 확인을 하셨으면 좀 지켜보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하나 좀 체크해 보시면서 나름대로 좀 분류를 해 놓으시면 좋겠죠. 각 섹터별로 어떤 대장주의 흐름, 그다음에 이제 후발주, 2차 후발주의 어떤 그 종목들의 흐름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구분을 해 놓으신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이제 처음 여러분들이 무작정 막 이렇게 그날 당일의 흐름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시는 것보다는 훨씬 더 좀 좋은 어떤 안정적인 매매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사실 끝물, 소위 말하는 진짜 고점에서 대장주들의 흐름이 어떻게 꺾이는지.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은 이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그래도 잘 상승 탄력을 가지고 오고 있다가 지금 고점에서 살짝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들이 나온단 말이죠. 자, 그러면은 이 흐름이
안정적인 어떤 건강한, 그러니까 추가 상승을 위한 건강한 조정, 눌림목인지 아니면은 이게 추세가 완전히 이탈된 흐름인지 이걸 여러분들이 분석하실 수가 있고 그거를 기준 잡아서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실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겁니다. 어떤 종목을 매수를 하거나 매도를 했을 때 내가 이 종목을 왜 편입을 했고 내가 이 종목을 지금 왜 매도를 했는지 그 이유를 여러분들이 한번 써보실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사라고 해서 사고 팔라고 해서 팔고 이렇게 매매도 물론 가능하시겠지만 결국에는 나만의 자기 매매를 하실 수가 없는 상황이 되실 수가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은 내 자산이기 때문에 내 자산을 올바르게 안전하게 관리하시고 또 이거를 유지해 나가시려면은 사실 매매의 기준은 내가 가지고 있어야지. 내가 장 보는데 옆에서 어떤 사람이 이거 좋아요, 이거 사세요 그랬는데 알고 보니 썩은 거예요. 그러면은 그거를 판단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나의 매매 기준점을 좀 갖고 가시는 게 가장 이상적인 투자고 또 그렇게 해야만 반복적인 수익을 만들어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귀를 한다라는 거는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매매에 대한 정리들을 같이 해나가시면서 차근차근 이 시장에 맞춰 나가신다고 한다면 안전한 매매로 여러분들의 수익은 또 극대화하시면서 손실은 최소화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한영석 대표님의 말씀 잘 들어보았습니다. 이 관심 종목을 정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대장주들의 종가 약화가 되고 있는지, 종가들이 상승폭이 둔화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또 자세히 들여다봐야 된다고 말씀을 주셨고요. 이 가장 중요한 점은 이 종목들을 내가 왜 샀고 왜 팔았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고 또 복귀하는 것이 중요하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한영석 대표님과 함께 하시면 단순히 좋은 종목만 추천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렇게 알 수 없는 시장 속에서 이 추세선과 캔들, 이 주식의 언어를 통해서 스스로 주식장을 대하는 강력한 힘을 기를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한영석 대표님과 함께하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할 텐데요. 하단 자막을 통해서 입장이 가능합니다. 한영석 대표님의 무료 커뮤니티방 입장하시면요. 오늘 함께했던 종목들에 대해서 그리고 주식 언어에 대한 내용 모두 다 무료 교육 자료 보내드리고 있고요. 또 매일같이 야간 21시에 진행하는 온라인 방송의 링크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온라인 방송에서는 다음 날 장에는 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종목들을 조금 들여다보면 더 좋은지 이 종목에 대해서 기술적으로는 어떻게 대처하는지 교육을 무료로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빠르게 하단 자막 통해서 함께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본격적으로 한영석 대표님 모시고 주식 언어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봐야겠죠. 그 전에 저희는 대표님과 함께하는 방법 큰 화면을 통해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한영석 대표님과 시황도 짚어보셨고요. 이러한 시장 속에서 어떤 것들을 중점적으로 바라보면 되는지에 대해서 교육 받아보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이 주식 언어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공부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추세선에 대해서 준비를 해주셨다고 합니다. 저희 본격적으로 한영석 대표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 오늘은 또 네. 추세선에 대해서 좀 알려주실 것 같아요. 네네. 어떤 내용인가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제 이평선에 대한 부분을 이제 주식 매매를 하시면서 많이 보고 계시는데요. 사실 어떤 포지션에 있는지 그리고 어떤 흐름이 연결이 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이 추세의 흐름이 더 강화가 될 수도 있고 약화가 될 수도 있고 또 조정을 받을 수도 있고 아까 전에 이제 제가 시황에서도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코스닥 시장이 물론 이제 오늘 반등의 흐름이 나오기는 했지만은 위에 20MA의 또 저항을 또 이제 받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흐름들이 우리가 어떤 과정에서 이 추세가 좀 더 강화가 되고 우리가 이 방향성이 이제 잡히고 있구나라는 거를 좀 확인할 수 있는 그 기준을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평선에서는요,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있다고 한다면은 주가가 이렇게 움직이는 가운데에서 이렇게 강하게 우리가 돌파를 하는 구간을 우리가 또 하나의 매수 포인트로 잡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평선의 흐름 속에서 주가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만 여러분들이 잘 보셔도 지금이 매수의 포인트인지 아니면 매도의 포인트인지를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반응을 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동평균선의 돌파 지점은 여러분들이 갖고 갈 수 있는 어떤 매수의 포인트가 될 수도 있고요. 또 이런 이평선이 우상향 속에서 주가가 얘를 이탈하는 흐름이 이렇게 나온다라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추세 이탈의 범위가 이제 만들어지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주가의 하락이 조금 더 어떻게 보면은 좀 하방의 압력을 받을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죠. 자, 이동평균선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우리가 이제 다양한 선들이 있습니다. 뭐 5MA, 10MA, 20MA 등등 여러 우리가 이제 선들이 있는데 뭐 일반적으로 이제 5MA다라고 한다라는 얘기는 5거래일 동안의 종가의 평균 가격입니다. 자, 그러면 뭐냐면은 평균 가격이기 때문에 OMA에서 그 가격보다 그 낮아지는 가격에서도 뭔가가 주가가 지금 매도가 되고 있다라는 얘기는 평균 가격 이하의 거래라고 한다면 얘가 이렇게 싸짐에도 불구하고 계속 매도가 이렇게 압력이 나온다라는 거는 지금까지 올라와 있던 이 흐름이 너무 고점인 게 아닌가라는 이런 인식을 갖게 한다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평선의 돌파와 그 다음에 이탈은 우리가 매매 기준에 되게 좋은 어떤 지표가 될 수가 있어요. 이 아래서처럼 주가가 이렇게 되돌리는 과정이다라고 한다면은 얘는 뭐예요? 평균선보다 더 높아지는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이 주가의 앞으로 방향성을 놓고 봤을 때 이 기업의 어떤 흐름을 놓고 봤을 때는 충분히 가능하다. 상승할 수가 있고 더 성장할 수가 있구나 하기 때문에 조금 높은 가격에도 이렇게 프리미엄을 주면서 매수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 흐름들이 우리가 이런 이격들이 이렇게 수렴이 된 이후에 여기서 강한 반등이 이렇게 나오기 시작을 했을 때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매매의 어떤 포인트를 잡으시면 상당히 좋은 기준점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가가 이렇게 상승하던 과정 속에서도 이렇게 눌림이 이렇게 발생을 하지만 그 눌림에서 이평선의 흐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격 수렴을 통해서 어떤 기준점을 잡으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장기 이동 평균선의 어떤 상하 돌파를 하는 경우 우리가 60MA, 120MA는 여러분들이 어떤 기준으로 보시는 거냐면요. 자, 60MA라는 거는 60MA는 뭐냐면은요. 60일 동안의 평균 거래일입니다. 60일. 자, 60일 동안 평균 거래일이라고 한다면은 60거래일이라고 놓고 봤을 때는 한 분기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20거래일, 한 달을 20거래일 우리가 얘기를 했을 때 그러니까 3개월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120MA라는 거는 뭐냐면은 120일치의 평균 가격을 가지고 선을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120MA는 6개월의 어떤 변화의 장기 추세선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60MA, 120MA 장기 추세선을 이탈한다. 그 오랫동안 유지해왔던 평균 가격을 이탈한다는 이런 흐름의 기준이다라고 한다면은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그렇죠. 여러분들의 비중을 조절해 나가시고 여러분들이
편입의 기준에서도 이런 이탈의 흐름에서 굳이 무리해서 여러분들이 들어가실 이유가 없으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캔들 어떤 차트의 흐름과 함께 여러분들이 이 이평선의 흐름까지 같이 연결을 해서 놓고 보신다면은 매매 매도 포인트를 명확하게 또 잡으실 수 있는 또 하나의 기준점이 또 된다라는 거. 그리고 우리가 이동평균선 위에서 이렇게 주가가 계속 움직일 때 이런 부분들이 어떤 부분인가요? 이런 부분들이 소위 말하는 눌림목, 그러니까 조정을 받는 거죠. 주가가 강하게 상승을 했다가 잠시 눌리고 또 강하게 상승을 했다가 눌리면서 그래서 이 이동평균선의 어떤 흐름을 보시면 이 주가가 이 정도 가격에서 다시 반등이 이렇게 나온다 한다면은 눌림 이후에 주가가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에너지가 쌓이고 있구나. 또 그 밑에 거래대금의 흐름까지 같이 이렇게 강하게 들어오고 있다라고 한다면 주가의 방향성에 긍정적인 흐름이다 이렇게 놓고 보실 수 있겠죠. 근데 이 차트의 흐름에서도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어떤 눌림목 구간에서 주가가 강하게 상승을 하지만은 다시 이렇게 뻗어나가는 이런 구간들을 여러분들이 찾으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또 반대로 여러분들이 주가가 하락을 하는데 우리 코스닥 차트가 약간 이런 모습이죠. 주가가 계속 이렇게 내려오면서 20MA의 강한 저항을 받고 얘가 지금 올라가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여기서 다시 이렇게 반등의 흐름이 나왔지만 얘를 돌파할 것이냐 못할 것이냐 이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 이평선을 통해서 추가적인 어떤 방향의 흐름을 또 잡아볼 수도 있는 거고요. 아무리 주가가 이렇게 깊은 하락 위에 반등한다. 그러면은 얘가 여기까지 가겠지. 이거는 사실 많은 분들이 상상하는 희망회로고 실질적으로 주가는 이 저항에 부딪혀서 더 이상 뻗질 못하고 이렇게 흘러내릴 수가 있다는 거죠. 더군다나 장기 추세선이 이렇게 우하향으로 이렇게 꺾여 있는 구조에서는 사실 이 장기 추세선의 흐름을 뚫는 것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흐름의 패턴들을 여러분들이 가장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이평선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흐름들을 여러분들이 좀 잘 조합하시고 잘 이걸 활용하시면 매매에 대한 기준점을 너무나 쉽게 또 잡아가실 수 있고요. 지금처럼 이제 단기 이평선, 중기, 장기 이평선이 이렇게 모이는 구간이 있어요. 완전히 그냥 다 하나의 어떤 매듭이 모이는 것처럼. 자, 이런 매듭이 모이는 곳에서 주가가 강하게 돌파를 한다. 이거는 뭘까요? 신규 매수세의 강한 유입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흐름이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평선이 강하게 모이는 곳에서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 강하게 뻗어 나간다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우리가 골든 크로스가 되면서 주가의 방향성에 더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이런 기준점들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매에 대한 여러 가지 기준점들을 갖고 계시다고 한다면 사실 우리가 아까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는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렸고 이거는 이제 종목이 어떤 타이밍에 내가 매수 매도를 하면은 좋은지에 대한 그런 기준이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료들을 여러분들이 같이 좀 공부를 하시고 좀 더 기준점 교육을 받으신다고 한다면 이 시장에서 까막눈 그런 매매를 하시지 않겠죠. 조금 여러분들이 종목을 고르고 또 편입을 하시는 과정에서의 좀 작은 등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커뮤니티 방에 들어오시면 제가 방송에서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해드린 이 자료 다 같이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자료도 받으시고 여러분들 매매에 대한 어떤 기준점도 늘려가실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또 한영석 대표님의 교육 들어보셨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희 하단 자막 통해서 더 해보실 수 있으니까요. 빠르게 커뮤니티방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은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조언일 뿐 해당 종목에 대한 가치, 상승, 하락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투자 판단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